환경 영향평가 단계에 있는 부천 오정 군부대 개발 사업이 여전히 현지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지 주민과 기업, 자영업자들까지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제조기업들이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상승과 고물가 고환율, 구인 난까지 경영 악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힘든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까지 증가해 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계양구가 최근 도심 주택가와 농가 주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 중 하나인 오정 군부대 일대 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오정동 148번지 일대. 기존 군부대를 이전하고 남은 땅인 4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000세대 대규모 친환경 주택단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토양오염을 비롯해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영향 등 크고 작은 우려가 담겼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를 오염됐다고 나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2년, 3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거는 정화를 해서 제자리 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설명회장에서는 개발 부지 내 과거 징발 토지 보상에 대한 항의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 땅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가져가고 나서 그 안보가 다 하면 되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인 겁니까? 물질시가 끼어들어가지고 원 토지주를 무시하고 가로챈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다만 부천시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보상 누락 사례를 찾지 못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결론 낸 상태입니다. 징발 토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환매권에 대한 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환매권이 발생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은 이해는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 부지 일대의 지역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군부대만 이전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을 다 수용을 해버리면 저희 기업들은 나갈 데가 없습니다.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역 제조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021년 3분기 이후에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기업들 중 70% 이상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1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에서 BSI 전망치가 60으로 나왔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고 100보다 아래면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것인데 2021년 3분기 이후 2년째 부정적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수 침체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은. 실제로 지난해 매출 실적을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70% 이상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크게 미달한 기업은 25%나 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거나 넘어선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 중 21%뿐입니다. 5개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영업이익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경영 실적을 떨어뜨린 요인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직후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가 상승해 수출 시장이 불안하더니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상황까지 들어 국내외 경기 침체가 더 깊어졌습니다. 벼랑 끝에서 버텨온 지역 제조기업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회사 기업 이윤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가중되고 있고, 올해 전망은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기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정리하기도 너무 힘든 상태까지 와 있다. 지역 기업인들은 금리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영 자금과 신규 판로 개척 확대 등의 지원책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 불안과 물가까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지역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올해도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입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인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송효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얘기해야죠. 쪽방상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계양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계양구가 도심 주택가와 농가 주변에 출현하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위협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동포획단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인천지부 서구지회 소속 회원 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계양구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되게 사는 게 그게 건강 유지하는데 그리고 노후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는 게 아닌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금전적 부분인 셈인데 시민들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미관리비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인데도 적어도 150 내지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건 뉴스에 보니까 277만 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기본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노후에 생각해서 그 외에 뭐 작은 상조나 우체국 같은 작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거를 조금나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개인연금 뭐 들은 거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매달 나오는데 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기대보다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등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덜 받는다는 게 좀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젊은 층 사이들에선. 찬성입니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지. 그렇게 가려면은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게 하나의 공유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데 찬성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의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최근 물가 급상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천시 의회가 13일 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천시 의회는 8일 동안 이어진 이번 회기에서 부천시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을 포함해 안건 1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회기인 2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9일간 열립니다. 부천시가 최근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문화 가족의 건의와 어려움 등을 듣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자녀 지원, 공간 운영 등 모두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